거울 앞에 서는 일이 그렇게 어려운 날이 있습니다. 씻을 힘도 빗을 힘도 없이 그저 하루를 버티는데 급급한 날들 말입니다. 이 나이에 뭘 하며 거울을 스쳐 지나가지만 사실 그때 가장 필요한 건 거울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마주보는 용기입니다. 70세의 박선희 씨는 1년 전 남편을 떠나보낸 뒤 거울 앞에 서는 일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머리는 엉켜 있었고 옷장엔 검은색 옷만 남아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오래된 친구가 집에 찾아왔습니다. 선희야, 네가 좋아하던 분홍 스카프 아직 가지고 있니? 친구의 그 말 한마디에 선희 씨는 문득 옷장을 열었습니다. 스카프를 꺼내어 목에 둘렀을 뿐인데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이 조금 달라져 보였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일기장에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오늘 나를 다시 시작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형은 심의 그릇이다. 몸은 마음의 그릇이며 그릇이 깨지면 덕도 깨어진다. 그는 몸과 마음을 둘로 나누지 않았습니다. 단정한 외모는 허영이 아니라 자신을 지키는 마지막 울타리라 했죠. 사람들은 종종 말합니다. 이 나이에 뭘 꾸미냐? 누가 보지도 않는데 굳이 뭐하러? 하지만 정약용이라면 이렇게 대답했을 겁니다. 바로 그 나이에 그 외로움 속에서 가장 자신을 가꿔야 한다. 왜냐하면 단정함이란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한 장식이 아니라 스스로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선언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런 날이 있지 않나요? 아무도 보지 않아도 스스로에게 미안한 날. 누구의 탓도 아니지만 내 모습이 초라해 보이는 날. 그럴 때일수록 정약용은 옷깃을 여몄습니다. 그의 삶은 말보다 행동으로 가르쳤습니다. 강진 유배지의 새벽, 그는 찬물로 얼굴을 씻고 머리를 빗으며 하루를 시작했죠. 그를 찾아온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이토록 어려운 형편에 왜 그렇게 단정하십니까? 그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몸을 단정히 하면 마음이 흩어지지 않는다. 오늘 우리가 다시 들여다볼 것은 바로 이 한 문장입니다. 몸을 단정히 하면 마음이 무너지지 않는다. 그것은 단순히 옷매무새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삶이 흔들릴 때 마음의 중심을 세우는 법입니다. 지쳐있는 날일수록 더 정성스럽게 나를 단장하는 것. 그것이 정약용이 말한 수신의 첫걸음이자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회복의 철학입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그 지혜를 따라가 보려 합니다. 외모를 꾸미는 것이 왜 단순한 허영이 아니라 삶의 태도가 되는지, 단정함이 어떻게 무기력과 슬픔을 이기는 조용한 저항이 되는지, 그리고 나이 든다는 것이 왜 포기의 이유가 아니라 더 지혜롭게 자신을 가꿀 이유가 되는지를요. 오늘 이야기의 주제는 이것입니다. 외모를 가꾸는 일은 마음을 돌보는 일이다. 거울 앞에서 다시 자신을 마주하는 그 순간 당신의 삶도 다시 깨어날 것입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형은 심의 그릇이다. 몸은 마음을 담는 그릇이며 그릇이 깨지면 덕도 깨어집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은유가 아닙니다. 정약용에게 몸이란 단순한 육체가 아니라 인격의 형상이었습니다. 그의 수신로는 마음을 닦기 위해 몸을 돌보는 데서 시작되었습니다. 그에게 단정한 옷매무새, 깨끗한 얼굴, 고든 자세는 남에게 보이기 위한 허영이 아니라 자기 마음의 질서를 세우는 행위였습니다. 오늘날 심리학에서도 비슷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람의 감정은 몸의 언어로 표현됩니다. 우울한 날에는 어깨가 움츠러들고 불안할 때는 눈빛이 흔들리며 자신감이 넘칠 때는 걸음걸이가 달라집니다. 몸은 마음의 통역자입니다. 미국 스탠퍼드 대학의 심리학자 에이미 커디는 파워 포즈 실험을 통해 이런 사실을 증명했습니다.
단 2분 동안 자세를 바르게 펴고 턱을 들고 어깨를 펼쳤을 뿐인데 참가자들의 자신감 지수가 눈에 띄게 높아졌습니다. 몸이 바뀌면 마음이 따라옵니다. 정약용이 200년 전에 말씀하신 그 지혜를 현대 과학이 다시 증명한 셈입니다. 50대 중반의 직장인 김도연 씨는 몇 달째 번아웃 상태였습니다. 퇴직을 앞두고 미래가 막막했지만 그보다 더 괴로웠던 건 매일 거울 속에서 점점 무너져가는 자신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하루만이라도 깔끔하게 셔츠를 다려 입어보자. 오랜만에 와이셔츠에 다림질을 하고 구두를 닦았습니다. 그렇게 출근길 엘리베이터에 섰는데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이 조금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무 일도 변하지 않았지만 마음 한구석이 정리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날 그는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몸을 정리하니 마음이 덜 어지럽다. 정약용이 강조하신 것도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몸을 다스리는 것이 곧 마음을 다스리는 일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몸을 닦는 자는 마음을 닦고 마음을 닦는 자는 세상을 다스린다. 이 문장은 정치의 철학이 아니라 삶의 기술이었습니다. 그는 늘 현실의 고단함 속에서도 몸을 바로 세우려 애쓰셨습니다. 글씨를 쓰기 전에는 반드시 책상을 정리하고 생각이 흐트러지면 산책을 하며 마음의 결을 다듬으셨습니다. 이처럼 몸의 정돈이 곧 마음의 정돈이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의 하루도 그렇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 세수를 하고 머리를 빗는 그 짧은 순간 사실은 마음을 닦는 시간입니다. 흐트러진 머리카락을 가지런히 하면서 흩어진 생각들도 정리됩니다. 깨끗한 옷을 입는 일은 단지 외출 준비가 아니라 새로운 하루를 받아들이는 의식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작은 의식을 얼마나 소홀히 해왔을까요? 귀찮다, 오늘은 그냥 대충. 그 한마디가 마음의 문을 무너뜨리는 첫 신호입니다. 몸의 게으름은 마음의 무기력으로 이어집니다. 정약용은 그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유배지에서도 매일 같은 시간에 머리를 빗고 옷깃을 여미셨습니다. 그는 세상이 자신을 버려도 자신만은 자신을 버리지 않겠다는 의지로 단정하셨습니다. 몸과 마음은 언제나 하나입니다. 몸이 무너진 사람에게서는 마음의 힘이 사라지고 마음이 무너진 사람은 몸을 돌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약용은 수신을 가르치셨습니다. 몸을 닦는 일은 곧 마음을 다스리는 시작입니다. 그의 가르침은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들립니다. 몸을 돌보는 것은 허영이 아니라 혼란 속에서 자신을 지키는 일이다. 혹시 지금 삶이 버겁게 느껴지십니까? 마음이 어지러워 무엇부터 해야 할지 모르시겠습니까? 그럴 때 정약용은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거울 앞에 서십시오. 몸을 단정히 하십시오. 그것이 마음을 다스리는 첫걸음입니다. 머리를 정리하며 생각을 정리하고 단정한 옷깃으로 스스로를 다잡는 일. 그 단순한 행위 속에서 삶의 리듬은 다시 깨어납니다. 나이가 들면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나이에 뭘 꾸미냐? 그냥 편하게 있으면 되지. 하지만 정약용은 이렇게 대답하셨을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욱 자신을 단정히 하라. 그것이 존엄의 시작이다. 젊은 날의 꾸밈은 타인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연인을 위해, 사회적 이미지와 체면을 위해, 혹은 인정받기 위해 꾸몄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후반부의 꾸밈은 달라져야 합니다.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한 존중의 표현이 되어야 합니다. 서울 은평구의 한 노년복지관. 매주 수요일마다 열리는 작은 메이크업 교실에는 60대에서 80대의 어르신들이 모여 앉습니다. 그분들은 화장을 배우러 온 것이 아닙니다.
거울을 보는 법을 다시 배우러 온 것입니다. 한 어르신이 수줍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나이에 립스틱을 바르는 게 처음엔 부끄러웠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 붉은색이 제 하루의 시작이 됐어요. 그녀의 말에 강사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맞아요. 립스틱은 단지 색이 아니라 다짐이에요. 오늘도 나는 내 삶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다짐이죠. 정약용의 철학은 바로 그 마음에 닿아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몸을 게으르게 하면 마음이 흐트러지고 마음이 흐트러지면 인생이 무너진다. 그는 가난과 유배 속에서도 매일 단정히 옷깃을 여미셨습니다. 그 행위는 남에게 보이기 위한 허례가 아니라 자신을 지키는 최소한의 의식이었습니다. 외로움과 슬픔, 그리고 무기력 속에서도 그가 붓을 잡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 단정의 습관 덕분이었습니다. 단정은 화려함이 아닙니다. 단정은 자신을 포기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삶이 나를 무너뜨릴 때 단정은 나를 다시 세우는 작은 기둥이 됩니다. 심리학자들은 말합니다. 사람은 외형의 무질서 속에서 내면의 무기력을 느낀다고요. 옷장을 정리하면 기분이 나아지고 책상을 청소하면 생각이 정리되는 이유도 바로 그것입니다. 하버드 대학교 연구팀의 실험에 따르면 하루를 단정한 복장으로 시작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집중력이 25% 더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자기 관리의 리듬을 갖고 있었습니다. 꾸밈은 허영이 아니라 자기 통제력의 훈련입니다. 정약용이 말한 수신의 본질도 결국 그것입니다. 몸을 다스림으로써 마음을 바로 세우는 일.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퇴직 후 집에 머물던 65세의 남성이 심한 무기력과 우울증으로 병원을 찾았습니다. 의사는 약을 처방하는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매일 아침 셔츠를 다려 입어보세요. 누군가를 만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단정한 복장으로 하루를 시작해보세요. 그는 처음엔 웃어넘겼지만 며칠 뒤 거울 앞에서 셔츠 단추를 잠그며 눈물이 났다고 합니다. 이건 나를 위한 예의구나. 그 작은 습관 하나가 그의 마음을 다시 일으켰습니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도 책상 위에 붓을 닦고 옷깃을 여미고 글을 쓰셨습니다. 그의 단정함은 단순한 외모 관리가 아니라 절망에 맞선 저항의 형식이었습니다. 그는 세상이 자신을 버려도 자신은 결코 자신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이렇게 쓰셨습니다. 사람이 어려운 처지에 놓이면 두 가지 선택이 있다. 스스로를 포기하거나 더욱 스스로를 지키거나. 나는 후자를 택했다. 이 문장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누가 나를 인정하지 않아도 내가 나를 인정하는 삶. 그것이 단정의 본질입니다. 정약용은 알고 계셨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꾸밈을 멈출 이유가 아니라 더 지혜롭게 꾸밀 기회라는 것을. 젊음의 아름다움은 저절로 빛나지만 노년의 아름다움은 정성으로 빛납니다. 깨끗이 다린 옷, 가지런한 머리, 조용한 미소 하나가 그 사람의 인생을 말해줍니다. 정약용의 철학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단정은 포기가 아니라 존중이다. 자신을 존중하는 사람은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몸이 흐트러져도 마음은 바로 서며 그 마음이 결국 인생을 다시 일으킵니다. 오늘 아침 거울 앞에 당신은 어떤 얼굴로 서 계셨습니까? 혹시 이 나이에 뭘 일하며 거울을 지나치셨다면 그 말을 이렇게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이 나이니까 더 단정히, 이 나이니까 더 존중하며. 그것이 정약용이 우리에게 남기신 삶의 존엄을 지키는 법입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몸을 닦는 자는 마음을 닦고 마음을 닦는 자는 세상을 닦는다. 그에게 수시는 추상적인 도덕이 아니었습니다.
삶의 한가운데에서 매일 실천해야 하는 생활의 질서였습니다. 그는 말했다. 몸은 마음의 거울이다. 몸이 흐트러지면 마음이 무너지고 마음이 무너지면 삶이 흔들립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몸의 상태가 마음의 상태를 결정한다는 체화 이론. 우리가 서 있는 자세, 걸음걸이, 호흡 하나하나가 감정의 방향을 바꾼다고 합니다. 어깨를 펴면 마음이 펴지고 자세를 곧게 하면 생각도 곧아집니다. 반대로 몸이 구부러지면 마음도 어두워집니다. 정약용은 이미 200년 전에 그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유배 시절 그는 하루의 시작을 3가지 의식으로 열었습니다. 세수, 정리, 글쓰기. 아침마다 찬물로 얼굴을 씻으며 마음의 혼탁함을 걷어냈습니다. 붓과 책상을 정리하며 생각의 흐름을 바로잡았습니다. 그리고 붓을 잡으며 이렇게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오늘도 마음을 어지럽히지 않으리. 그에게 청결은 위생이 아니라 수행이었습니다. 몸을 정돈하면 생각이 맑아졌습니다. 그것이 그의 하루를 붙잡아준 작은 기둥이었습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이 원리는 같습니다. 책상을 정리하고 방을 청소하고 거울을 닦는 일. 그것은 단순히 외부를 치우는 일이 아니라 내면의 질서를 회복하는 일입니다. 몸의 질서를 세우면 마음의 평화가 따라옵니다. 몸은 마음의 가장 솔직한 언어입니다. 마음이 불안하면 손끝이 떨리고 마음이 안정되면 호흡이 깊어집니다. 그래서 정약용은 몸을 돌보는 것이 곧 마음을 돌보는 일이라 했습니다. 그는 단정한 외모를 미덕으로 삼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정신을 붙잡기 위한 방식으로 삼았습니다. 그에게 단정함은 체면이 아니라 존엄의 의식이었습니다. 세상이 나를 버려도 내가 나를 버리지 않기 위해 그는 단정했습니다. 혹시 요즘 마음이 흐트러지고 의욕이 사라진다고 느끼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럴 때는 생각보다 단순한 일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책상을 정돈하고 거울을 닦고 머리를 빗는 일. 그 작은 움직임이 생각을 정리하고 흐트러진 마음의 결을 다듬습니다. 정약용의 수시는 거창한 철학이 아니라 매일의 리듬을 회복하는 방법이었습니다. 몸과 마음은 둘이 아닙니다. 몸을 돌보면 마음이 따라오고 마음이 안정되면 몸의 기운이 맑아집니다. 몸이 무너졌다고 느껴질 때 사실은 마음이 지쳐 있는 것입니다. 젊음의 아름다움은 타고나는 것이지만 노년의 아름다움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매일 새로워져야 한다. 그 새로움은 거창한 변화가 아니라 매일 단정하게 자신을 세우는 작은 의식에서 비롯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단정은 얼굴의 선을 넘어 존재의 깊이가 됩니다. 주름진 얼굴은 인생의 문양이 되고 정돈된 자세는 세월의 무게를 품격으로 바꿉니다. 한 노년의 여성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젊을 땐 남의 시선을 의식해서 꾸몄지만 지금은 제 기분을 위해 단정히 합니다. 깨끗한 옷을 입으면 마음이 가벼워지거든요. 그녀의 옷장은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림질된 셔츠, 향긋한 비누 냄새가 밴 손수건, 빛깔 고운 스카프 한 장. 그 모든 것이 삶을 향한 예의의 형태였습니다. 정약용에게 단정함은 도덕이 아니라 예였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몸가짐이 흐트러지면 얘가 무너지고 얘가 무너지면 마음이 흐트러진다. 그에게 단정한 몸가짐은 인간다움을 지키는 최소한의 예였습니다. 겉모습의 정도는 남을 위한 허식이 아니라 자신과 세상을 향한 존중의 표현이었습니다. 단정한 사람은 주변을 편안하게 만듭니다. 흐트러진 사람은 안쓰러움을 남기지만 단정한 사람은 평온을 전합니다. 심리학자 에이미 리의 연구에 따르면 노년의 단정한 외모는 상대에게 신뢰와 안정감을 준다고 합니다.
깨끗한 복장, 온화한 표정, 고든 자세는 말보다 강한 비언어적 존중의 언어입니다. 정약용은 알았습니다. 늙음이 초라함이 아니라 정갈함으로 완성되는 또 하나의 미학이라는 것을. 그는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젊음의 빛은 스스로 빛나지만 노년의 빛은 마음의 정성으로 피어난다. 깨끗한 셔츠, 가지런한 머리, 조용한 미소. 그것은 한 사람의 생을 말해주는 언어입니다. 단정은 늙음을 감추는 기술이 아니라 늙음을 품격으로 바꾸는 예술입니다. 세월이 주름을 남겨도 단정함은 그 주름을 고요한 문양으로 만듭니다. 사람은 첫 3초 만에 상대를 판단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불공평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 판단은 시선의 본능입니다. 정약용은 이미 그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말을 듣기 전에 얼굴을 보고 얼굴에서 마음을 읽는다. 즉, 외모는 마음의 언어이며 신뢰의 시작점입니다. 단정한 외모는 말보다 먼저 인사를 건넵니다. 나는 오늘도 나를 성실히 맞이하고 있습니다. 당신을 존중합니다. 깨끗한 옷깃, 정리된 머리, 온화한 표정. 그 모든 것은 상대를 향한 비언어적 예의입니다. 정약용은 그것을 덕의 그림자라 불렀습니다. 한 병원의 의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단정한 환자는 그 자체로 신뢰를 줍니다. 자신의 몸을 돌보는 사람은 치료에도 성실하다는 인상을 주거든요. 그 말은 의학이 아니라 인간관계의 진리입니다. 자신을 돌보는 태도는 곧 세상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단정은 타인을 위한 꾸밈이 아니라 상대에게 불편함을 주지 않으려는 배려의 기술입니다. 서울의 한 재취업센터. 65세의 지원자는 긴장된 손으로 립스틱을 바릅니다. 거울 속에 자신을 바라보며 속삭입니다. 괜찮아. 나는 준비된 사람이다. 그 순간 그의 눈빛이 조금 밝아집니다. 단정함은 바로 그 따뜻함과 진정성을 드러내는 시각적 언어입니다. 단정은 단지 개인의 미덕이 아닙니다. 조직과 사회를 단단히 엮는 보이지 않는 신뢰의 끈입니다. 정리된 말투, 깔끔한 복장, 고든 자세. 그것들이 모여 이 사람은 믿을 수 있다는 느낌을 만듭니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제자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몸을 흐트러뜨리지 말라. 몸이 흐트러지면 마음이 뒤흔들리고 마음이 흔들리면 신뢰가 사라진다. 그의 말은 지금 우리 사회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단정한 사람은 주변의 마음을 안정시킵니다. 그들의 존재는 말보다 편안한 신호를 줍니다. 한 사회학자는 말했습니다. 단정한 노인은 공동체의 마지막 품격이다. 정약용의 단정은 공동체의 신뢰를 지탱하는 인격의 형식이었습니다. 외모는 단순한 겉모습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세상을 향해 내미는 첫 번째 인사이며 타인의 마음에 건네는 신뢰의 메시지입니다. 삶은 언젠가 무너지고 관계는 흔들리고 몸은 세월 앞에 조금씩 굽어집니다. 그러나 단정한 사람은 끝까지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스스로를 포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젊은 시절의 자신을 떠올립니다. 그때의 눈빛, 그때의 자신감, 그리고 그때의 단정함. 하지만 세월이 흘러도 그 마음만은 다시 꺼낼 수 있습니다. 하루의 시작을 다림질하고 거울 앞에서 나를 다듬을 때 그 젊은 날의 빛이 다시 깨어납니다. 정약용은 그것을 자기 수양의 기쁨이라 불렀습니다. 그에게 수양은 고통이 아니라 삶을 다시 정리하고 다시 세우는 기쁨이었습니다. 한 노신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젠 누가 날 보지도 않지만 아침마다 셔츠를 다려 입습니다. 그게 저 자신에게 하는 인사거든요. 그 인사는 이렇게 번역될지도 모릅니다. 오늘도 나는 나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사람이 어려운 처지에 놓이면 두 가지 길이 있다. 하나는 스스로를 포기하는 길, 다른 하나는 스스로를 더욱 단정히 지키는 길이다. 그는 두 번째 길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 위에서 목민심서, 경세유표, 흠음신서, 수백 권의 책을 세상에 남겼습니다. 그의 위대함은 지식이 아니라 태도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는 세상이 아닌 자신과의 약속을 지켰습니다. 삶의 품격은 끝에서 드러납니다. 늙어도 단정히, 힘들어도 곧게, 끝까지 자신답게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어른입니다. 단정은 거치장이 아니라 존엄의 마지막 형식입니다. 그 단정함이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당신을 빛나게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거울 앞에서 자신에게 인사하십시오. 그 하루들이 모여 당신의 인생을 지탱할 것입니다. 끝까지 단정하게, 끝까지 당신답게. 그것이 다산 정약용이 우리에게 남긴 수신의 완성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하루가 고요하고 단단하길 바랍니다. 마음이 아침. 구독과 좋아요로 내일의 지혜를 함께 나누어 주세요.